여기 합법적으로 인증받고 또 합법적으로 판매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를 도로에서 모는 건 불법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게 차를 산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구매가 어떻게 한순간에 불법이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기만적인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이게 원래 번 거거든요. 자기 거, 자기 차 다. 예, 예. 새 차 나올 때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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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뭐 구조 변경한 것도 없고, 원래 이게 지 자차 건데, 갔더니 나이트가 가운데 뭐 하나? 예, 큰 거 그걸로 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불법을 한 게 아니라 불법 상태의 차량을 정상인 것처럼 판매했다. 맞습니다. 잘못은 소비자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있는 차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판 회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운행차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네네. 검사를 못 받으셨다고요? 못 받았어요. 이게 지금 불합격된 이유가, 예. 이거 나이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그러니까 차주들에게서 출발합니다. 그저 꿈에 그리던 차를 샀을 뿐인데 왜 갑자기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큰 마음 먹고 비싼 돈 주고 산 내 차, 첫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소 직원이 이러는 겁니다. 손님, 이 차는 불법이라 검사 못 해드립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건 그냥 황당한 걸 넘어서 뭐랄까 거대한 사기를 당한 듯한 그런 배신감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불합격 맞았어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니하고 본사나 수입은 없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다 그거지. 애초에 그 원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검사소나 어디나 공유가 돼야지.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는 너무 불이익이다. 이거는 시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인데 돈이 1억인데 이 나이트 그거 하나 가지고 불합격 받았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으니. 아니 근데 검사 기관은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그럼요. 이게 검사가 못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우리 거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나중에 해도 내가 걸리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검사 불합격?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당장 도로에 나가면 불법 구조 변경으로 단속 대상이 돼서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당연히 불법 차량이니까 중고로 팔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짜리 차는 그냥 차고에 세워둬야 하는 비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혹시 차주가 차를 더 멋있게 보이려고 뭐 따로 불법으로 개조라도 한 건 아닐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주들은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냥 전시장에 있던 차 그 모습 그대로 산 것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차의 키를 받기도 훨씬 전 저 깊숙한 곳, 바로 인증이라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관도에 보면 네.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예, 예. 라이트 하나만 예,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무슨 라이트가 지금 5개, 6개인가 예, 예.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니하고 본사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 저는 손 하나 뭐 된 것도 없어요. 아하. 예, 원래 찍고, 쳤자고.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요, 이 차가 처음부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합법적인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불법적인 얼굴이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정부기관에 우리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제출해서 합법 도장을 받은 공식 도면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저기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를 한번 보세요. 중앙에 딱 하나만 있죠? 이게 바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 주고 산 차량의 모습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본 도면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죠. 라이트가 중앙이 아니라 양옆으로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왼쪽은 서류상의 합법적인 차, 오른쪽은 실제 도로 위의 불법인 차, 명백히 다른 차입니다. 결국 회사는 인증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회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들의 대응은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만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저희들 그 트라이크 저기 앞에 라이트가 두 개 있잖아요. 네, 그거 검사 시기가 돼서 검사 맡을 때 네. 그 라이트가 지금 그 인증 받을 때 두 개예요? 하나예요? 아니면 없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타는 마이크로 이륜차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인증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검사 받을 때는 하나로 받아야 돼요. 실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회사의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아, 그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슬쩍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소비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죠. 알겠고, 그러면 애초에 인증 자체는 라이트 하나짜리로 받은 게 맞냐? 법이 바뀌고 말고면 나중 문제고 시작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은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회사 관계자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두면상으로는 하나로 돼 있어요. 이건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뀐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른 차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기만입니다. 회사는 이 차가 합법이 되려면 라이트가 하나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모습의 차를 소비자에게 팔면서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죠. 이제 라이트 이렇게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두 개씩 있잖아요. 네. 그죠?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죠? 받았으면 인증을 그렇게 네. 받았으면 저기 이륜 그 어디야 그 사이트 잊어먹었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게 저 사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차 도면이. 그 도면상에는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도면상으로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증 받을 때 하나로 받은 거잖아요. 무슨 두 개로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하나로 받은 거지. 왜 말을 그렇게 하셔요? 하나로 받았으면 하나로 받은 거지. 왜 자꾸 말을 뒤바뀌려 하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인증받아야 될 걸 하나로 인증을 받고 나중에 후에 라이트 두 개 껴서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맞는 얘기구만요. 맞죠, 제 얘기가? 여보세요? 네. 대답을 안 하셔요. 맞죠, 그게요? 대답 안 하신 거면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뭐 더 이상 제가 갖고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이 기만의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회사가 저지른 일의 대가, 그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은 아무것도 몰랐던 소비자들이 전부 떠안게 됐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문제의 시작, 그러니까 불법인 차를 만든 건 분명히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검사 불합격, 과태료, 이걸 다시 합법으로 돌리기 위한 수리비, 그리고 차값 하락에 대한 손해까지 이 모든 고통은 전부 소비자의 몫이 됐습니다. 니아코 소유주거든요. 아, 예, 니아코. 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 8월 달에 사가지고 지금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시동 꺼지고 뭐 아하. 제주도에서 8번이나 시동 꺼져가지고 아주 퉁탕 살아났죠. 문제는 저 불법 라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는 정말 심각한 결함도 있었어요. 한 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에 무려 8번이나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걸리는 거예요? 한참 뭐 그냥 계속 2, 30분 하면은 또 걸려요. 아, 2, 30분 꺼놨다가 해놓으면 걸리고. 계속 이제 스스로를 감아가면서 이 시동을 걸으면은 그때 한 번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씩 사셨어요? 25년요. 작년 건데 지금 시동이 계속 꺼져서 타지를 못해서 본사로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본사 들어간 지가 지금 10월 말쯤이에요. 아, 작년 10월 말 8월 달에 사가지고 얼마짜리 뭐 사셨나요? 7,400짜리 110여. 이건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은요. 머플러가 너무 뜨거워서 그 열 때문에 차체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정말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머플러가 한쪽이 올라가가지고 차가 얼었어요. 그 열에. 차가 곰보처럼 페인트가 일어나가지고 얼었어요. 아하. 야, 머플러 쪽에서 열이 나오니까. 불안나기 천만다행이네. 이건 뭐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엉망이었습니다. 한 소비자가 차를 몰다가 헤드라이트가 깨져서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그건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 부딪혔겠죠? 문제의 원인이 된 바로 그 헤드라이트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 네. 양쪽 거 다 라이트 이게 커버가 깨졌고요.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냥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이런 게 달려있어, 양쪽에 이런 게 달려있으니까 불법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 교체했고요. 베어링이 몇 킬로에 문제가 저는 생겼어요? 4,000km에 바꿨어요. 4,000킬로에. 네. 저는 6,000km에 망가진 거. 6,000킬로에. 네. 이게 리아코에서 나온 네. 베어링인가? 네. 근데 돌리면 안 들어가요? 한번 돌려봐요. 자, 껐덕껐덕하죠. 안 들어가네. 이게 걸리잖아요. 돌아가다가 또 걸려. 이게 같이 돌아가고 같이 돌아가잖아. 지금 같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게 같이 돌아가잖아. 지금. 아하. 힘 주면 돌아가는데 뜯기잖아. 딱딱. 근데 이게 소모품이라고 이거마저도 예. 제공을 안 해주는구나. 그렇지 안 해주는 거지. 소비자들이 다 돈 내고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수입한 회사에서는 남몰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주니까. AS는 전혀 안 해주죠. 그 소모품이라고 AS를 안 해준, 그러니까 6,000km인데, 6,000킬로인데 소모품이라고 안 해줬다? 예. 자,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 나니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이 두 문장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류와 다른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소비자가 전부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이 편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뒤에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하게 만들죠. 결국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인증과 판매는요, 죄 없는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본사를 믿고 이 제품을 팔았던 전국의 판매 대리점들까지도 제2, 제3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습니다. 한국수입1년차 환경협회로 연락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문제입니다.